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 오늘은 부작용 없이 식욕을 조절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연 식욕 억제 음식 5가지에 대해 의학적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 대신 우리 몸에 이로운 자연의 선물을 통해 건강하게 식욕을 다스리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시죠. 이 5가지 음식들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우리 몸의 생리적 작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음식의 작용 원리부터 구체적인 섭취 방법, 그리고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의학적 근거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음식은 바로 고섬유질 식품입니다. 섬유질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으로 직접 이동하여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섬유질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이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인슐린 과다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배고픔을 느끼는 횟수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식욕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혈당의 급격한 상승은 인슐린의 과다 분비를 유발하며 이는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려 다시 허기를 느끼게 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섬유질은 이러한 혈당의 롤러코스터 현상을 막아주어 불필요한 배고픔과 간식 섭취 욕구를 줄여줍니다. 또한 섬유질은 수분을 흡수하여 위장에서 부피를 늘려주기 때문에 적은 양을 섭취해도 포만감을 쉽게 느끼게 해줍니다. 이 포만감은 오래 지속되어 다음 식사까지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장 건강에도 매우 이롭습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장은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이는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의 경우 남성은 하루 약 31g, 여성은 약 25g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식단에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류 과일은 섬유질 함량이 높으며 견과류와 씨앗류, 그리고 콩류도 훌륭한 섬유질 공급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컵의 라즈베리에는 약 8g의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렌틸콩 한 컵에는 약 15g의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보리, 오트밀과 같은 통곡물이나 케일과 같은 녹색잎 채소도 식단에 적극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침 식사에 오트밀을 추가하거나 점심 식사에 콩류를 곁들이고 간식으로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섬유질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식욕을 조절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 심혈관 질환 예방과 당뇨병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칠리 고추, 정확히는 칠리 고추에 함유된 캡사이신 성분입니다. 캡사이신은 매운맛을 내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이상의 다양한 생리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캡사이신은 식욕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심지어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캡사이신은 우리 몸의 특정 수용체, 즉 TRPV1 수용체를 자극하여 열 발생을 유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며 이는 체지방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온이 상승하면서 칼로리 소모가 늘어나는 현상을 식사 유발성 열 발생 다이언 마이너스 인두스트 THERMOGENESIS이라고 하는데 캡사이신이 이러한 과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캡사이신은 식후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식사 이후에 음식에 대한 욕구를 줄여주는 효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과식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캡사이신이 그렐린 수치를 낮추고 포만감 호르몬인 GLP-1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캡사이신은 식욕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데 기여합니다. 캡사이신은 또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카테코라민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호르몬들은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데 관여합니다. 하지만
캡사이신은 소화기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소량씩 섭취량을 늘려가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의 위장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캡사이신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할 때는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위장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등 다양한 형태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지만 매운맛에 대한 개인적인 내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저지방 단백질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이며 식욕 조절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포만감 관련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촉진하고 반대로 배고픔을 알리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포만감을 전달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면 그렐린은 주로 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위가 비어 있을 때 분비량이 늘어나 뇌에 배고픔 신호를 보내 식사를 시작하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는 렙틴의 작용을 강화하고 그렐린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식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단백질은 또한 소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영양소입니다. 즉, 단백질을 섭취하면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섭취할 때보다 더 많은 칼로리가 소화 및 흡수 과정에서 소모되는데 이를 식사 유발성, 열 발생 THERMIC 이펙트 오브 푸드, TEF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단백질 섭취 시에는 순수하게 몸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지방 단백질 식품의 예시로는 두부, 생선, 달걀, 그리고 닭고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칼로리 부담 없이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며 근육 유지 및 증가에도 도움을 주어 건강한 체중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근육량 증가는 기초대사량 증가로 이어져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칼로리 양을 늘려주므로 장기적인 체중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의 약 30%를 저지방, 단백질 식품으로 구성하는 것은 체중 감량 및 식욕 억제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끼 식사에 닭가슴살 100지 또는 두부 반모, 계란 2개 등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비해 소화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소화 시간도 길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고 다음 식사까지 허기를 느끼지 않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를 넘어 식욕 억제와 신진대사 촉진에 기여하는 다양한 유효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녹차의 주요 성분으로는 카페인과 카테킨, 특히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즉 EGCG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의 각성 효과를 통해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피로감을 줄여주어 식욕 감소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각성 상태는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카테킨, 특히 EGCG의 역할입니다. EGCG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일 뿐만 아니라 신체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도록 돕는 열 발생을 촉진합니다. 이는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체지방 연소를 촉진하여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GCG는 지방 산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녹차의 카테킨이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지방 축적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특히 복부 지방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녹차는 또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식욕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장기적인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3잔의 녹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은 식욕 조절과 신진대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저녁 늦은 시간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으로 인한 수면 방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녹차 외에도 우롱차나 백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가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니 기호에 따라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물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구성하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식욕 억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갈증을 배고픔으로 오인하여 불필요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순간적인 식욕을 억제하고 실제 배고픔과 갈증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인은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갈증 중추와 식욕 중추가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이러한 혼란을 줄여줍니다. 물은 칼로리가 전혀 없으면서도 위장을 채워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30분 전 500ml의 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식사 시 섭취하는 칼로리 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물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다는 것은 몸속에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소모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체지방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 섭취의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직후 공복에 한 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고 아침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사 30분 전에 한 잔, 그리고 식사 후 2시간 후에 한 잔을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중간중간에도 조금씩 물을 마셔주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 섭취가 권장되지만 개인의 활동량, 기온, 건강 상태의 신장 질환 여부에 따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더운 환경에 있다면 더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작용 없는 천연 식욕 억제 음식 5가지에 대해 의학적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섬유질 식품, 캡사이신이 풍부한 칠리, 고추, 저지방 단백질 식품, 녹차, 그리고 물은 단순히 식욕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귀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 음식들을 식단에 현명하게 포함시키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병행한다면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식욕을 조절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천연 식욕 억제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섬유소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호두, 아몬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과는 저칼로리 고섬유질 식품으로 펙틴 성분이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식후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아보카도 역시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식욕 억제뿐만 아니라 변비 예방과 혈당 조절에도 이롭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높은 경우 위장 운동을 억제하고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하여 식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방과 설탕 함량을 고려하여 적당량 섭취해야 합니다. 박하향을 맡거나 페퍼민트 차를 마시는 것도 순간적인 배고픔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치아씨드는 물에 불리면 부피가 크게 늘어나 포만감을 주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식욕 억제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개개인의 식습관과 취향에 맞게 적절히 활용한다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식욕을 조절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권합니다.
불필요한 화학 성분이나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자연이 주는 이로운 성분들을 활용하여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다이어트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식단과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지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